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소개한 책인 모두가 내 아들이고 딸이야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송언님이 지으셨고 최호철님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이소선 여사의 어린 시절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선 여사의 아버지는 일본에 의해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뒤 살림이 힘들어지자 이수선 여사의 어머니는 다시 시집을 갑니다. 그래도 이수선 여사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몇 년 뒤 이수선 여사는 일본에게 끌려가 방직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 늘 배고팠습니다. 이수선 여사는 토마토를 하나 따먹었는데 엄청난 매질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수선 여사는 여길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할머니께 자신을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수선 여사를 잘 숨겨주었습니다. 이수선 여사가 숨어있는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에게서 해방됩니다. 이수선 여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나이가 많지 않았던 이수선 여사는 결혼을 안 하겠다고 떼를 썼지만 결국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전태일 열사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나이가 들어 평화시장에 있는 옷 만드는 공장에 들어갔는데 사장이 직원을 노예 삼는 듯 부려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전태일 열사는 이런 부당한 걸 법으로 해서 직업 환경을 좋게 하고 주말이나 휴일은 쉬는 등 이런 걸 써놓은 근로기준법이라는 책을 사게 됩니다. 이걸 읽은 전태일 열사는 자신의 어머니 이수선 여사에게 이 책을 알려줍니다. 전태일 열사는 자신이 죽어서 근로기준법을 크게 알려 이런 부당한 걸 없애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뒤를 이어 근로기준법을 주장할 사람을 자신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쯤에서 전태일 열사가 주장한 8개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은 쉬게 하라. 두 번째, 월급은 법으로 보장하라. 세 번째, 하루 8시간 공무를 보장하라. 밤에도 일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라. 네 번째, 월급을 인상하라.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직원의 건강 진단을 해라. 여섯 번째, 여성 생리 휴가를 주라. 일곱 번째, 이중 다락방을 없애라. 여덟 번째, 노동조합 결성을 보장하라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10일 뒤 전태일 열사는 스스로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했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뜻을 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전태일 열사는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소선 여사는 자신의 아들 전태일 열사의 말을 듣고 그 후로 전태일 열사의 일은 없던 거로 하려고 하는 몇몇 시장 주인들과 나라의 돈도 받지 않고 전태일 열사가 주장한 8개의 조항을 주장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결국 노동자들을 힘들게 한 평화시장 주인들과 600명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8개의 조항을 성립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후 지키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개월 정도가 지나 이제야 8개의 조항이 잘 지켜지고 그제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소선 여사는 전태일 열사의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책은 끝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전태일 열사는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고 이소선 여사는 끝까지 자신의 아들의 뜻을 이은 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두가 내 아들이고 딸이야 라는 책을 소개해봤습니다. 이 책은 재미있으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